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황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가드키님이 통신 보조금을 조금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한테 돈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저는 그 버신 돈의 한 100분의 1 정도 보내주시면은 부담 없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한테 뭐 10,000원을 보내고 싶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의 수익을 올리시고 저한테 10,000원을 보내주시고 뭐 10만 원밖에 못 벌었다. 근데 보내고 싶다. 이러면 1,000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아주 부담 없이 그 돈을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100만 원 받았는데 벌었는데 10만 원 보내주고 이러면은 부담스럽습니다. 나중에 저 때문에 뭐 1,000만 원 잃었니 1억 잃었니 물어달라 이러면은 제가 물어드릴 능력도 안 되고 물어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능력이 돼도 안 물어드릴 겁니다. 미리 알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1% 정도는 뭐 내 영상을 보고 돈을 벌어서 또 내가 알려드려 가지고 돈을 벌어서 그 정도는 내가 받을 자격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정도도 안 보내주면은 그거는 조금 인간이 덜 된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자, 나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서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는데 이 조정이 하나 둘셋넷 5개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5개가 이 고점을 뚫지 못할 것이다. 못 뚫었는데 이걸로 미달파로 끝이 나는 거냐 아니면은 다시 올랐다가 빠질 것이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쯤에서 하루 정도 조정을 받고 빠질지 바로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빠질 가능성이 조금 많다. 내가 금요일 날 영상을 찍으면서 월요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한 번씩 박사님을 만날 때 금요일 날 주로 만나는데 목요일 날 박사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박사님 만난 다음에 영상을 찍어가지고 월요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서 월요일이라고 한 거는 정정하도록 하고 오늘 일요일입니다. 내일 장이 열립니다. 자, 내일 장이 열리면은 해외 증시는 보시다시피 자, 다우가 0.10% 올랐지요. 나스닥이 0.18%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렸다가 오른 거 보니까 조정같이 보이죠. 여기에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한 조정. 그리고 S&P 500이 0.12% 내렸습니다. 이것도 갭 하락으로 시작했다가 올라간 거죠. S&P 500 미니는 뭐 이 나오고 나면 별 의미가 없는데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좀 눌림이 깊었습니다. 깊이 내려갔다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런 형태를 보이면은 주로 하락하는 경우가 절반이 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또 갭 하락으로 시작해가지고 올랐지만은 양봉이 났지만 5일선 11선 뚫고 올라갔지만 21선도 다 뚫었지만은 어쩐지 빠질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 니케이하고 동경지수는 꼬리를 좀 달았는데 그래도 10일 20일 뭐 5일선 다 깼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요 저점을 깰 가능성이 꽤나 많다. 이번 주 안에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이번 주 안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 생각을 하는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뭘까? 한번 볼까요? 뭐 CCI를 보면은 요 하락 신호가 나왔죠.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CCI 매도 신호. 그리고 이거는 MACD인데 MACD가 거의 쌍봉을 쳤는데 하락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끄면은 하락이죠. 요렇게 끄면은 거의 뭐 평행하죠. 거의 뭐 평행합니다. 종가 위주로 꺼도 거의 평행합니다. 근데 하락이 나왔으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도 지금 21선을 터치를 했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 그럼 코스피 200은 어떠냐? 코스피 200은 21선을 살짝 깨고 내려왔네요. 그러면 선물은 어떠냐? 선물은 일봉을 보면은 5일선, 11선, 21선을 다 깨고 내려왔네요. 그래서 내일 뭐 도지가 나오든 반등이 나오든 모레부터는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방 쪽으로 지금 베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일 반등이 들어와 가지고 풋 프리미엄을 상당히 죽인다. 변동성을 상당히 줄인다. 이러면은 내일이나 모레쯤 해가지고 타이밍이 맞는다면은 하방 쪽으로 나머지를 다 넣을 생각입니다. 뭐 금액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은 다 넣을 생각이고, 주식은 올라가면은 뭐 오르는 종목이 많을 거고 내려가면은 내리는 종목이 많겠죠. 근데 만약에 내리는데 내 종목이 올라가면은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면은 팔 겁니다. 그러니까 현금화 시킬 겁니다. 왜? 현금화 되면은 내려올 때 분할 매수 들어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선업 종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풋은 별로 안 올랐습니다. 풋이 외가 쪽이 많이 올라야 되는데 외가 쪽은 여기서 0.04에서 0.15니까 4배가 안 올랐지요. 근데 그 310 같은 경우 310은 0.22 저가는 0.13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만큼 올랐으니까 0.14 제일 저가가 0.14거든요. 요 밑에 0.14가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보면은 여기 0.14를 찍었습니다. 0.14에서 0.19까지 올랐으면은 요거는 좀 되지요. 요거는 한 8배쯤 되나? 대략 뭐 암산으로 하니까 대략 8배쯤 된다고 느껴집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은 더 내리게 되면은 300짜리가 적게 올랐구나. 이게 8배 올랐는데 반밖에 안 올랐구나. 그러면은 만약에 많이 떨어진다면은 한 300까지 떨어진다면은 이 아래쪽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디까지 폭발을 할 것이냐? 그거는 결국 돈이 결정을 하겠지요. 이 돈이 당일날은 개인이 매수를 아래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밑쪽으로 적게 하고 외국인은 팔고 정권은 위쪽으로 샀습니다. 근데 수량을 보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느껴집니다. 정권도 외국인도 아래쪽으로 강하고 개인은 반대로 위쪽으로 강하거든요. 누적을 보게 되면은 누적은 아래쪽으로 300이 제일 매수가 310이 제일 많네. 24,000 계약. 300이 22,000 계약. 원래 이 300이 제일 많았거든요. 근데 300까지는 안 갈 가능성이 있고 310까지는 갈 가능성이 많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정권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307까지는 매도고 그 뒤에는 또 매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정권은 더 내려갈지도 모른다. 300, 297도 갈지 모른다 해서 매수를 치지 않았나 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콜 쪽을 보면은 327까지는 만 계약이 넘고 325도 지금 8,800 계약을 매도를 쳤습니다. 누적으로. 월요일 날 또 몇천 개 누적을 더 치면은 요 317, 315 이런 것들도 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이나 화요일쯤 해가지고. 그래 되면은 내일 지금 누적으로 해가지고 개인이 콜로 322까지 매도를 쳤으니까 지금 이 선물이 315죠. 그래서 조금 올랐다가 뺄 수도 있습니다. 올랐다가 뺄 수도 있는데 오르면은 내가 가진 게 지금 300을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이 300이 수익이 나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장을 안 보고 나갔거든요. 15에 걸어놓고 16에 걸어놨다가 위로 올려버렸거든요. 15에 그런 거는 아마 체결됐을 가능성이 많았을 건데, 그리고 이게 좀 더 빠지면은 뭐 다시 사면 되는데 빠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나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16 정도, 0.16 정도까지 올라온다고 봤거든요. 근데 0.12가 0.15까지 올라왔네요. 자,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쯤은 한 방 밑으로 더 칠 가능성이 많다. 나는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바로 하방으로 이 정도 음봉을 치주면은 여기서 한 서너 배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매도를 할까 어쩔까 고민을 해야 될 거고, 뭐 일부 매도 실현을 하겠죠. 뭐 한 70% 매도 실현을 하고 뭐 한 10% 20% 정도 남기두지 않을까, 뭐 그래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위로 올라갔다 그래가지고 이 푸 가격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푸 프리미엄을 줄였다,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이러면은 이제 풋으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더 들어갈 계획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310을 들어가면 가장 좋은데 타이밍을 한번 놓쳤죠. 내가 이거 0.19에 들어갔다가 0.20에 팔고 나왔다 그랬죠. 안 팔았으면은 거의 6배 주식으로 따지면 600% 수익률을 냈을 겁니다. 근데 내가 참 못하기는 못하죠. 그 정도 놓을 거라고 봐놔놓고 하지를 못했으니까, 들고 있지를 못했으니 실력이 안 되는 거죠. 멘탈도 안 되고. 자, 그래서 내가 가진 종목이 순환이 되죠. 등락 순위를 주식을 보게 되면은 상한가 친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종목이 지금 순환매가 되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수익이 조금 나면은 일부 트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이거 밑으로 빠질 가능성은 좀 적지만은 일단 눌림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 살만한 종목들이 늘렸거든요. 박사님 보면은 조건에 맞는 좋은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수두룩한 것 중에 고르고 골라가지고 매수를 들어갑니다. 매수. 그래가 매수 들어가면 수익 낼 가능성이 뭐 거의 90%가 넘죠. 뭐 10개 중에 9개 이상 수익을 냅니다. 뭐 적지만은 목표 수익이 적으니까 어쨌거나 수익을 냅니다. 뭐 내가 보니까 대략 뭐 한 20개 정도 사면은 1개 정도 손절 처리,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하더라고요. 손절 처리를 해봐야 뭐 0.0 몇 프로, 0.1%, 뭐 0.2%, 뭐 이 안쪽입니다. 먹을 때도 뭐 짧게 먹지만은 손절 칠 때도 굉장히 짧게 칩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거의 뭐 99% 뭐 얘기는 하는데 뭐 99%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 그 비슷하게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법을 시장에 맞게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시장에 맞게. 하나의 기법이 계속 통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법을 썼다 저런 기법을 썼다 계속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자기가 가진 기법을 가지고 하다가 수익이 안 날 때는 쉬었다가 다시 수익이 날 때 하는 뭐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의 왕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 성향에 맞고 자기 생체 리듬이 이 주식시장의 리듬과 맞는 방법을 찾아서 골라가지고 사용해서 수익 내는 게 뭐 장땡이죠. 장땡입니다. 뭐 속된 말로 장땡입니다. 장땡이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어떠냐 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내가 가진 게 300인데 내일 만약에 이게 반쪽 났다 그러면 나는
여위의 것들도 뭐 반쪽이나 반의 반쪽이 날 거니까 그러면 310 정도를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 305가 될지 310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310이 쪼그라들면은 다시 0.14로 쪼그라들면은 이거는 재수다, 들어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딱 하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 차트로 좀 짧아 가지고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이 차트로 보게 되면은 자, 여기서 많이 떨어졌지요. 이 콜 같은 경우도 이래 보면은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슈팅이 크게 나왔습니다. 한 20배, 30배. 지난주에 그 옵션 하나가 만기일 날 100배 넘게 났거든요. 결국 깡통 났지만은 장중에 100배 넘게 났습니다. 그러니까 100배가 난 거죠. 뭐 까꿍님 아실란 건 모르겠는데 났습니다. 그래서 상방으로 100배 나면은 하방으로 200배 날 수도 있거든요. 상방보다 하방이 더 큽니다, 사실은. 근데 위클리는 성향이 그때그때 달라지니까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클리가 요번 주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코스피밖에 없으니까 코스피는 그 정도로 액티브하게 움직이는 않더라고요. 대신에 지수가 좀 많이 움직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벌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310이 많이 빠져가지고 쌍바닥을 친다면은 한번 들어가 볼 예정이다. 왜냐? 나는 일단 조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정이 어떤 조정이냐? 어떤 조정이냐가 참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서 코스피 200이 좋긴 한데 일단 코스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는 게 코스피하고 코스닥인데 나는 코스닥 차트는 거의 안 봅니다. 거의 잘 안 보는데 코스닥은 위에 다 있네요. 5일선, 11선, 21선 위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꺾였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코스피가 움직이면 코스닥도 따라 움직입니다. 근데 코스피가 과하게 빠지고 코스닥이 안 빠지면은 코스피 쪽으로 일부러, 코스피는 파생과의 연계성이 강하기 때문에 또 코스닥은 연계성이 약하기 때문에 코스피로 파생 쪽으로 이 떡을 쪼아 먹고 메이저 세력들이 다시 올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1파, 2파, 3파, 4파 조정으로 밑으로 많이 내리보낸다. 지그재그 파동을 많이 내리보낸다 하면은 이것도 뭐 2280, 70 내려오면은 내려보낸다면은 2200 뭐 70, 80이 얼마냐 하면 300 밑으로 깨지는 거거든요. 300 밑으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방으로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미달파나 쌍봉으로서 5파가 끝이 났다. 5파 이러면 좀 이상한데 어쨌거나 5개의 파동 A, B, C, D, E 1, 2, 3, 4, 5 해가지고 A 파동이 끝이 나고 아니면 그냥 A 파동 A, B, C, D, E 해가 끝이 나고 반등으로 1, 2, 3, 4, 5가 되는지 1, 2, 3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은 이게 4가 되든 5가 되든 밑으로 지금 빠질 가능성이 많다. 5가 돼 가지고 빠지면은 이게 여기서 대비 얼마 몇 프로가 빠질 것이고 이게 4파 조정이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대비 얼마가 빠지겠지요. 근데 여기와 여기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4파든 5파든 조정이 뭐 5파가 아니고 이 반등 A 반등 B의 시작이든 마무리든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 2, 3, 4, 5 편하게 1, 2, 3, 4, 5로 합시다. 1, 2, 3, 4, 5 5라면은 그 다음에 A, B, C 내려오겠죠. 아니면 여기서 1, 2, 3 해가지고 하락 1, 2, 3, 4, 5가 된다면은 그것도 만만찮게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1, 2, 3이 돼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일 강하게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종가 위주로 베팅을 분할로 조금씩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끝나고 이 밑으로 빠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가능성이 없는데도 뭐 이루어내는 경우가 많으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은 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지 라인이 20일 라인은 무너졌고 그 다음에 60일 라인이 있죠. 60일 라인이 있고 그 위에 볼린저 밴드 하단 라인이 있고 그리고 120일 라인이 있고 이 지지 라인이 아직 굳건합니다. 굳건한데 왠지 모르게 뚫릴 것 같아 하는 느낌이 드는 거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옵션과 주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은 현금화를 조금 해놓은 게 있습니다. 현금화를 좀 해놨고 그 다음에 신용은 거의 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가서 주식 수익이 나도 팔고 내려가서 주식 수익이 나도 팔 겁니다. 그럼 내려가면 주식을 더 살 거냐? 일단은 조금 보릅니다. 급나가는 주식이 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시호가에 급나가는 게 있으면은 그거는 샀다가 바로 팔 겁니다. 뭐 0.1%가 남든 0.2% 남든 그거는 반대 매매에 의해서 과하게 이격과대가 놓으면 들어갔다가 치고 빠지는 게 일단 내가 수익 내는 방법이니까 특히 시간을 그 매초를 주지 않기 때문에 퍼뜩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내가 손실본 평가손을 안고 있는 종목 중에서 골라가지고 주로 합니다. 주로 하는데 내가 현금으로 들어갔는데 현금으로 사면은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익을 못 내니까. 뭐 그런 경우는 신용을 갖다가 들어가면은 계산이 따로 되니까 신용만 따로 샀다가 팔 수 있게 되거든요. 뭐 그런 식의 매매를 해가지고 내가 하루에 뭐 0.3%를 목표로 해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낸다는 거는 뭐 에버리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얘기지 맨날 어떻게 내겠습니까? 못 낼 때도 있고 더 낼 때도 있고 한 일주일 평균 잡으면 그 정도 나더라. 그러고 운 좋으면 뭐 하루에 일주일치가 나기도 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죠. 운 나쁘면 일주일 동안 안 날 수도 있는데 내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아직 그까지는 없었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특히 그 가드키님과 새벽에님 뭐 두 분은 뭐 그런 거를 염두에 잘 두시고 제 말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커버 메탈님은 이런 영상을 안 보시겠죠. 이미 하산하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안 보실 것 같고 그리고 까꿍님은 12월 달에 뭐 매매를 안 하시겠다 해가지고 또 하방으로 복구를 좀 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실력이 꽤 되시면서 자꾸 뭐 안 한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나도 헷갈립니다. 까꿍님이 뭔지 모르게 하방이다 hen지가 뭐 욕인가 모르겠는데 그 언저리에 하방 맞았거든요. 잠시 올랐다 빠졌잖아요. 하방은 맞는데 며칠 상간이었죠. 며칠 상간으로 위로 슈팅이 났다가 그 다음에 하방으로 빠지는데 하방으로 슈팅이 날지 안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잘 모르냐 하면은 또 보여드릴 게 있지요. 그러면은 여기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여기 한 300짜리를 보여드릴게요. 300짜리를 딱 보면은 자 60분봉을 딱 봅시다. 뭐 내가 전에 꺼놓은 게 있었는데 300짜리인가 아닌가 보네. 310짜리를 볼까? 310도 아닌 것 같고 305를 볼까? 302, 305 뭐 어쨌거나 못 찾겠는데
여기서 이래 보면 이게 지금 305에 60분봉입니다. 그러면 자, 이 350에 60분봉의 콜의 파동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최저가 어딘가 하면은 10월 7일 날, 10월 7일 날은 지난 월물이죠. 11월물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올랐죠. 조정받았죠. 1파, 2파. 그 다음에 요래가 쫙 올라가죠. 그러면 여기 3파, 여기 4파 하면 좋은데 이런 3파는 잘 없습니다. 이렇게 올라가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면 이 정도가 3파가 됩니다. 이 정도가 3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3파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래서 여기 3파일지 여기 3파일지 잘 모르겠다. 만약에 여기 3파고 4파 조정받고 이게 1파, 2파, 3파, 4파 조정 중이다. 4파 조정 A, B, C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면은 4파가 좀 떨어질 것 같잖아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게 1파, 2파, 3파 그 다음에 이 4파 조정에 A, B, C가 진행된다면은 그러면 이거 이상 떨어지지는 않겠지요. 이건 상당히 안쪽 내과이기 때문에 거의 선물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 2파의 꼭대기와 4파의 저점이 거의 겹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올 수도 있다. 이래 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 개인적으로는 60분봉으로 볼 때 또 이게 좀 전에는 과열권이었는데 좀 전이나 그러면은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1일 목요일이네요. 목요일은 과열권이었는데 그새 12월 2일 하루 만에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뭐 어쨌거나 뭐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침체 구간이 조금 길어질지 더 깊어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조금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상.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추측.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를 거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의 기회다. 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부터? 요 저점을 뚫고 내려갈 때부터. 주식을 조금씩 모아 담다가 요 근처까지 오면은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내가 5분할로 들어간다면 요 정도 내려올 때 한 3분할 정도 들어가는 게 맞지요. 3분할도 5분할법 두 개를 얘기했는데 나는 밑으로 내려갈수록 비중이 많이 실리는 분할법을 좋아합니다. 적게 먹더라도 그래야 털렸을 때 조그만 반등이 들어와도 이익 조금 내고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파동이 정확하지 않는데 5파가 끝이 난 건지 요걸로 미달파로 끝이 났는지 4파가 진행 중인지가 분명치 않다. 12월달 랠리가 있다고 했는데 그 랠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여기서부터의 상승 파동이 끝이 날 건지 아니면은 뭐 다르게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또 이 12월물이 아니고 1월물을 봐야죠. 1월물은 거래가 적기 때문에 파동이 잘 안 나오거든요. 이렇게 파동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오는 선물도 12월물이 끝나면 다음 1월물이 되기 때문에 파동이 잘 안 나오죠.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피 200의 차트를 가지고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코스피 200의 차트를 가지고 1파, 2파, 3파, 4파 조정이 요거를 뚫고 내려오느냐 아니면 이게 미달파 내지는 쌍봉으로서 뭐 장중에는 약간 높았는데 약간 높음으로써 끝이 난 거냐 5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끝이 난 거냐를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끝이 났을 가능성도 있다.
이거죠. 끝이 났을 수도 있고 사파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공통분모는 하락 중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락 중이다. 그래서 파생을 하는 깍꿍님 같은 경우는 요 뚫고 내려갈 때, 아니면 뚫고 내려가려고 할 때 한번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승부를 건대 가지고 몰빵치라 얘기 아닙니다. 일부를 들어가 볼 만하다. 구경만 하지 말고 그 얘기고,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때부터 뚫고 내려오면은 분할 매수 기회구나. 5분할 들어가든지 10분할 들어가든지 하면은 분할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 다음 또 떨어지면은 또 하나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 떨어지면 또 들어간다. 만약에 반등이 쭉 들어온다. 그러면은 일단 턴다. 그리고 다시 빠지면은 다시 또 분할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죠. 어디까지? 요 어디까지. 근데 이게 뚫리면은 그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본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의 파동이 끝이 나고 조정받고 올라가는 건지, 아니면은 재차 이거를 뚫고 하락을 하는 건지, 그거를 다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뚫고 재차 하락할 가능성은 아직 적어 보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연말 랠리가 있어야 되니까, 연말 랠리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도 두서 없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잘 들으시면은 항상 말씀드리죠. 개떡, 아마 경상도 말로 보리개떡을 얘기할 겁니다. 난 잘 모르지만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찰떡이 맛있는 떡인가 봐요. 그런 말이 있듯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두서 없이 왔다 갔다 말씀을 드려도 또 말해야 될 걸 빼먹고 이거 말 안 했네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잘 알아 묵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이 금액으로 볼 때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쭉 사다가 요때 1조 1000억을 샀을 때 좀 이상하다 그랬죠. 좀 이상하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샀는데 꼭대기 치고 밑으로 내리고 있죠. 그리고 어제 이렇게 팔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매도의 시발점이다. 나는 여기 이제 하락의 시발점에 잉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꼭대기 치는구나. 그래서 주식 팔 만큼 팔려고 했는데 한 20%밖에 못 팔았습니다. 왜냐? 수익 나는 것밖에 없어가지고. 그리고 다음날 내려오길래 사고 팔고 했더니 팔았던 것 중에서 한 절반쯤 또 샀더라고요. 금액으로 따질 때. 현금은 비중이 좀 커졌지만은 신용 쪽으로 좀 많이 사져가지고 사졌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좀 오른다 이러면은 또 오른 거는 또 털어낼 겁니다. 주식은. 하지만 옵션은 그대로 들고 있고 한 버티볼 겁니다. 내가 안 버틸려고 하는데 그날 수익을 내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추세가 하방 추세인 걸로 지금 한 70% 정도 70-80% 내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한 90% 정도 돼야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런 징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지금 징후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확률이 한 70%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조금 들어가고, 만약에 조금 반등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반등 들어오는 거 보고 내일이나 모레 내가 원하는 만큼 만약에 반등이 들어온다, 그래서 풋이 쪼그라든다, 근데 콜이 많이 안 올라간다 이러면 딱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방으로 더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일 뿐이지 대응은 조금 다른 영역입니다. 내가 생각보다 대응을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틀렸을 때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내가 자금을 다 틀 수는 없거든요. 자금이 안만 적다 하더라도 자금을 다 틀릴 수는 없습니다. 자금을 자꾸 다 틀리면 버릇되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돈도 큰 돈 운용하듯이 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버릇이 좋은 버릇이 됩니다. 버릇 나쁘면은 못 고칩니다. 버릇 잘못 들면 못 고치거든요. 여러분 골프 많이 치잖아요. 골프 치다가 버릇 한 10년, 20년 잘못 들면은 그거 고치기 정말 힘듭니다. 못 고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되고, 한지 몇 년 안 되는 사람은 버릇을 빨리 고쳐야 됩니다. 빨리 고쳐야 됩니다. 그 버릇을 못 고치면은 결국 이 시장에서 돈 못 법니다. 뭐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돈 못 법니다. 그래도 커브 메탈은 젊기 때문에 주식 투자는 한 10년 넘게 했지만은 젊기 때문에 버릇을 고친 겁니다. 뭐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아직은 잘 모릅니다. 뭐 몇 달 만에 버는 것 까먹고 다시 하고 버는 것 까먹고 하다가 한 1년, 2년 만에 버는 거 다시 까먹고 원상복귀 다시 하다가 이랬는데 10년 만에 다시 버는 거 까먹으면 버릇 못 고친 거거든요. 10년 이상, 20년 이렇게 계속 벌어야 버릇을 완전히 고친 겁니다. 그래서 커브 메탈님은 일단은 지금 하는 걸로 봐서는 버릇을 고쳤다. 연성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버릇을 고쳤다는 것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들어오잖아요. 우리 채널에서 이 돈 버는 사람을 고수라 그러면은 고수가 돼가지고 떠난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물론 돈을 잃고 떠난 사람도 꽤 있지만은 고수가 돼가 떠난 사람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고수가 빨리 돼가지고 하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상을 보는 사람이 없어지면은 나는 이제 주식 영상 안 찍고 다른 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하루빨리 주식에서 고수가 돼가지고 돈을 버는, 매달 돈을 버는, 뭐 매일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뭐 매일 돈을 1년 동안 하루도 안 읽고 매일 돈을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하고 매달 돈을 버는 거는 박사님 보니까 11년 동안 했거든요. 11년 만에 한 번 손실 났는데 그거는 유상증자권 때문에 뭐 안 팔아도 되는데 뭐 현금 돌리려고 고민하다가 뭐 팔았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난 거지. 안 팔았으면은 뭐 예전같이 뭐 한 일주일 이래 쉬다가 다시 현금 돌면은 그 동안 하면 되는데 그냥 뭐 그렇게 팔더라고요. 뭐 그래서 뭐 고의로 뭐 손실을 냈나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손실은 났습니다. 뭐 11년 만에 한 번, 한 달. 따라서 여러분도 그런 레벨에 올라가 가지고 매달 돈을 버는, 거의 돈을 버는 뭐 그런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또 다릅니다. 방법이. 나는 잦은 매매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긴 시간 영상을 찍었으니까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죠. 내일부터 1월부터 한 주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도 내일부터 수익을 내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고 잘 안 보일 때는 안 하는 게 답입니다. 마치겠습니다.